10억 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증여세를 계산해보면요. 증여받은 10억 원에 성년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럼 9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해보면 9억 5천만 원에서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빼주면 2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신고세액 추가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증여받은 10억 원에서 무려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5억 원이 남고 그 5억 원에서 세율 10%만 곱해주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의 2억 2,50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과세 특례를 당연히 아무나 받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의 상황을 예시로 보면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럼 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상황에서는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5억 원에서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한 후에 3%의 신고세액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다릅니다.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 누진 공제액이 없어서 과세표준의 10%를 곱하는 방법이고요.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20%, 누진 공제액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20%를 곱해주고 1천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맞추어 증여금액 구간을 확인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보여드린 예시를 가지고 이 표에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계산을 좀 했는데요. 5억 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증여받은 5억 원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왼쪽에 있는 표에 구간을 확인해보면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가 되겠죠? 그럼 이 계산법을 따라서 4억 5천만 원에서 세율 20%를 곱해주고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빼주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고세액 추가 공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로 거의 8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의 목적이 창업자금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요. 창업자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5억 원을 공제해주고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새로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증여세를 계산해보면요. 증여받은 10억 원에 성년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럼 9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해보면 9억 5천만 원에서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빼주면 2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신고세액 추가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증여받은 10억 원에서 무려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5억 원이 남고 그 5억 원에서 세율 10%만 곱해주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의 2억 2,50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과세 특례를 당연히 아무나 받는 건 아니겠죠?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의 목적이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여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 건물, 주식, 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은 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창업 업종에도 제한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유흥업소나 비디오 감상실 같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제가 업종을 조금 적어놨는데 음식점, 출판, 방송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업종들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특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처입니다. 그럼 이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사업을 위한 건물 임차나 매입, 자동차 구입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창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속 창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요건 중에 하나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확장도 포함이 됩니다. 이 밑에 적어놓은 꽤 많은 내용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건 하나는 3년 내에 창업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특례가 적용된 후에 이루어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특례의 목적은 창업 당시에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 세금의 면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 내용을 봐주시면 돼요.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세금은 줄여줘서 창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중에는 상속세에 가산을 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일반 증여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가산이 되지만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신고 기한까지 특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나름 정리를 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